예, 신숙희 후보자님 그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보자님의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 보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보시면은 지금 그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뿐만 아니라 그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지금 70.6%고요. 그 다음 PPT 보시면은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합하면 지금 이제 56%입니다. 그 후보자님은 2018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국민이 그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그 28년간 재판을 했어요. 그 뭐 변론도 하고 했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제가 이길 재판을 지기도 했고 질 재판에서 이기기도 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과연 이거 재판을 정말 잘했나, 변론을 잘했나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법 지금 존경하는 강민정 의원님도 질문하셨고 또 정경희 의원님도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검찰의 정치화라든지 입법과 그 행정에 대한 정치화보다 훨씬 더 국민 불신이 높게 되면은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큰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건에서도 지금 47건이 전부 다가 무죄가 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어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정말 수사농단이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거냐. 그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많이 그 발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법원의 제19 감싸기 아니냐, 이거 선방망이 아니냐, 법원에 대해서만 관대하게 보는 거 아니냐. 국민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대선 때 0.73%로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가 났잖아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최대한 결집을 하고 완전히 지금 이제 뭐 반쪽에 나서 다시 뭐 후삼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 진보 성향의 판사를 만나느냐, 보수 성향의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그 사법의 정치화 또는 국민의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 대법관님이 되신다면은 어떻게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판으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은 변론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보여드리는 일은 많지 않지만 법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판결과 그다음에 구술 변론인데 저는 법정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이제 변호사의 위증교사 사건을 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인에게 증인의 선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3분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좀 길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매번 3분씩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그래야지 증인이 위증으로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증인에게 매번 3분씩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선고할 때도 그 항소 기각을 하더라도 대법원의 전압에 1심의 양형 재량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을 합니다.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피고인은 아무 진술을 안 하셔도 되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한 진술하실 기회는 저희가 드릴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안심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신고하셔야 된다는 이유도 법원은 주소 탐지 권한이 없어서 신고 안 하시면 도망가신 줄 알고 저희가 영장 발부해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가는 것으로 판사가 상대방에게 어떤 뭐를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쌓이면 믿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판결과 법정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님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PPT 좀 보여주시죠. 국제 투명성 기구가 그 발표한 판사에 대한 청렴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판사 95%가 지금 부패했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님 그 배우자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및 인사모 그 검토 문건 작성 의혹으로 아주 정말 그 고역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음에 그 후보자님께서 이 대법관은 이 수시로 바뀌는 정치 지형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확정 평양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 내 분명히 그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보수 성향 또 진보 성향 가진 판사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도를 더 얻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계속, 저는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고 의견, 그 SNS 사용에 관한 권고 의결을 한 것도 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 음주운전 사고, 우리 윤창호법도 국회에서 입법이 됐고, 또 배승아 양 정말 가슴 아픈 사고, 그 무고한 생명이 그렇게 희생이 됐는데요. 지금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량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과실범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술 마신 건 고의에 의한 거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본인의 의지대로 잡은 거 아니냐, 형량을 더 높여야 되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정도의 양형 감각을 반영하도록 분명히 법원 조직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8기 양형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종전보다 많이 올라간 양형을 기준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이거 양형은 법관의 양형 재량입니다. 그래서 법관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급심 양형예를 70~80%를 기본으로 해서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한 규범적 상향을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건이 무거우면 그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분명히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형 기준 준수율이 90%입니다. 10%는 그것을 벗어나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한인지 상한인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저도 하면서 벗어나서 선고를 한 적이 상당수 있고, 이때는 벗어나서 한다라고 분명히 선고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형 기준의 제한 속에서 저희가 재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국민들께서 분명히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법관들이 그거에 설득돼서 양형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